야, 되게 좋은 기회다. 우리나라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면 큰일 납니다. 정말 억울하죠. 내가 갖다 쓰는 게 뭐가 문제야. 출처 밝혔는데 민사적인 책임을 지는 경우가 허다하다. 하나 쓸 때마다 돈 얼마 내시오라 공정거래 위해 불을 켜고 맨날 쳐다봅니다. 신고도 받고. 아니, 기껏 협찬을 했더니 저작권 침해? 아니, 퍼블리시티권 침해라고?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 셀러님들이 판매를 하실 때 간혹 지금은 이제 많이 줄이기는 했어요. 근데 예전에 연락이 옵니다. 연락이 와서 뭐 드라마, 무슨 예능 뭐 이게 내보낼 건데 협찬을 해주시게 되면 그 이미지 갖다 써도 된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야, 되게 좋은 기회다. 연예인이 나오는 거 드라마 어떤 예능이고 뭐 이런 건데 갖다 쓰거나 해야지. 아니면 이런 경우도 있죠. 뉴스에 보도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면 예능 프로에 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면 그거 갖다 쓰면 좋잖아요. 왜 그 연예인들이 쓰고 있는 상품이 내 상품이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그죠?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법에서는 다르게 보도를 하는 거죠. 협찬해 준 건 맞는데 그거를 광고 목적으로, 그러니까 판매를 위한 영업 목적으로 쓰라고 허락을 받은 것이냐라고 물어본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허락을 받지 않았으면 어떻게 된다? 민사적인 책임을 지는 경우가 허다하다. 자, 이 내용입니다. 애써 열심히 만들어 놨더니 그 협찬이 만약에 문제가 생겼다 하게 되는 순간 스토리가 날아가는 거죠. 그러면 정말 억울하죠. 솔직히 협찬해 주는 것도 우리가 스토리를 만들기 위해서잖아요. 자, 그래서 요거에 관련된 몇 개의 기준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 스토리텔링을 할 때 중요시 할 때 협찬을 한다고 한다면 반드시 그 협찬을 요구하는 곳에다가 서면으로 그 어디까지 이 자료를 쓸 수 있는지를 미리 확인받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게다가 그게 해당 PD 분이나 작가분 자기의 명의로 써도 된다고 했다. 요거에 또 많이들 넘어가시는데 그게 또 왜 위험하냐면 이게 그 업무상 근로저작물이라는 게 있는데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게 되면 PD가 만든 프로그램은 그 PD분께 아닙니다. 어디 거다? 그 방송국 또는 제작사의 것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뭐 지금은 이제 구성이 좀 바뀌었지만 놀면 뭐하니가 제가 알기로는 김태호 PD가 만드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그 김태호 PD가 쓰라고 오케이를 했어도요. 그 놀면 뭐하니는 MBC의 소속 소유물 아니면은 MBC에서 외주 제작한 그 김태호 PD가 독립돼서 나갔잖아요. 그 제작사의 소유물이 됩니다. 그러니까 협찬을 하게 되면 누구의 직인이 찍힌 것? MBC 대표이사의 직인이 찍혔거나 제작사의 대표이사가 직인이 찍힌 상태로 뭐 인스타그램에 쓰세요, 유튜브에 쓰세요, 단 며칠까지만 쓰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이 명시돼야 됩니다. 그거를 서면으로 고지받아야지만 이후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자, 이와 동시에 비슷한 게 또 뭐가 있냐면 보도자료인 경우예요. 보도자료도 이제 아주 간혹 그 직접 와서 인터뷰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냥 내가 생각 없이 이제 그 판매를 하고 있는데 기자가 그거를 그냥 이슈가 되니까 가져다가 보도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언론사에서 인터뷰가 들어오게 되면 당연히 방금 협찬의 과정과 같이 서면으로 이용 허락을 받아야 되겠지만 그냥 기자가 일반적으로 자기의 의지에 의해서 필요에 따라서 자의적인 보도자료 같은 경우에는요. 정말 중요한 게 그게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데 언론의 자유가 있는 거 아니니 내가 갖다 쓰는 게 뭐가 문제야 출처 밝혔는데 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그렇지가 않다. 언론사한테 허락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화면은 뜨지 마시고 뭐 어디 일보, 어디 뉴스에서 저희 상품들이 보도되었습니다. 이 정도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그 이상 화면을 떠다놓거나 뭐 아나운서 얼굴 모자이크하거나 이거 다 문제될 수 있다. 보도는요. 언론의 자유는 그 기자가 언론사가 보도를 하기 위해서 그 압박받지 않을 권리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돈을 벌기 위해서 그걸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보도의 목적하고는 별개입니다. 언론의 자유라고 또 별개입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씀을 드리면 보도 자료를 그대로 갖다 쓰겠다, 캡처를 하거나 그러면 언론사한테 가서 이용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어떤 언론사는 그 기사를 하나 쓸 때마다 돈 얼마 내시오라고 있는 그 가이드라인도 있기는 한데 이게 잘 지켜질까요? 잘 지켜지지 않죠.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다가 그냥 출처 밝혀놓고
우리가 이렇게 보도 나갔으니까 우리는 그만큼 믿으셔도 됩니다라는 그 얘기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 그리고 하나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스토리텔링을 할 때 가장 또 땡기는 것 중에 하나가 타사 브랜드와 비교를 하는 거거나 지금 대세와 비교를 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이게 또 표시 광고법에서 위반이 되는 경우, 위법 사유가 되는 경우가 은근히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에서 어떠한 그게 있었냐면 버거킹인가에 맥도날드 그 삐에로 같은 그 아저씨 있잖아요. 코 빨간 사람. 그 사람이 버거킹 가서 주문하는 걸 찍었어요. 근데 그건 미국에서는 가능하지만 우리나라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비교를 할 때는 내 브랜드의 자사 상품, 그러니까 브랜드 잘 보세요. 자, 가만 보면 광고를 할 때 브랜드들은 자기 자사품하고 비교를 하지 타사품하고 비교하지 않습니다. 마음은 얼마나 굴뚝 같겠어요.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불을 켜고 맨날 쳐다봅니다. 신고도 받고. 그러다 보니까 타사 브랜드하고 얘기하고 싶어서 죽겠는데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브랜드가 그럴 정도면 우리 소상공인 또는 셀러님들은 어떠시겠어요? 타격감이 더 크겠죠. 그러다 보니까 비교를 하고 싶으실 때는 어떠한 암시도 하지 마시고 그냥 일반 뭐뭐다. 그리고 우리 거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뭐 예를 들면 핸드폰 케이스 얘기할 때 애플이라고 얘기하기 어려우니까 능금표 아시죠? 그래도 문제가 됩니다. 능금도 사과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소비자가 비교할 때 어느 브랜드구나라는 그런 추론이 가능하면 무조건 안 된다. 그래서 스토리텔링을 할 때 중요한 거 세 가지를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첫 번째가 뭐라고요? 연예인 협찬. 두 번째가 언론 보도자료 같은 거 관련된 거. 또 세 번째가 비교를 할 때 공정거래위원회에서의 그 처분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이 세 가지를 중시 체크하시고 이제 만드셔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